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기하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챌린지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 중에 그 중에서도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오늘 열심히 시험을 치르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4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실제 시험에 비해서 많이 협소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능과 유사하다 혹은 9월 모의평가 이런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하반기에 계획된 시험보다는 조금 더 이 객관적인 그런 잣대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경쟁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치른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연습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성적 자체는요, 수능 성적과 직결된다. 이런 선입견은 절대 가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범위도 당연히 다르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또 잘 안 나왔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충학습하시고 또 앞으로 또 남은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갔던 범위보다 남은 범위가 더 많다는데 큰 의의를 두시고 또 남은 범위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범위가 적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단원 2차 곡선에 집중해서 주로 여러분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2차 곡선에다가 플러스 벡터, 평면 벡터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면 벡터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벡터의 성분과 내적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벡터의 연산 정도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에 관한 얘기까지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2차 곡선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중에 한 문항은 그 중에서도 2차 곡선과 조인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평면 벡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좀 미미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험 범위가 3단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원 간의 밸런스는 좀 맞게 되겠죠.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남은 범위에 대한 학습을 좀 성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범위가 좀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2차 곡선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좀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2차 곡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타원, 쌍곡선, 포물선 그 세 가지 내용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까지 해서 6문제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정의 그리고 접선, 또 쌍곡선 정의 그리고 접선, 포물선의 정의 그리고 접선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하의 기본적인 출제 방법 하나로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는 건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고 여러분이 기존에 풀던 문제들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험 역시 협소한 범위가 전체적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서도 역시 내심이나 외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닮음에 대한 얘기 이런 기초적인 도형을 보는 눈이 중요했다. 그리고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을 풀기 위한 보조선 역시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직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무조건 손을 움직이면서 식을 세우려 하지 말고 도형을 보고 보조선을 긋고 직관을 키우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전체적인 시험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최고난도와 중고난도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과 그것보단 약간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문항 28, 29, 30번 모두 4점짜리지만 약간 차등적으로 출제가 되게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범위가 좁은 영향도 있지만 28, 29, 30번의 최근 트렌드도 최고난도와 그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은 것에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지간히 하면 끝까지 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중고난도가 좀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28번부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최고난도와 중고난도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1번부터 23번부터겠죠.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문항 바이 문항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무난하게 낸다고 낸 문제지만 기존의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23번 치고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항이었죠. 정육각형이 있고요. AD와 EDE 벡터를 더한 다음에 그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AD 벡터는 일단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DE 벡터의 2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림을 확장해서 그리거나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같은 벡터를 찾아주거나 둘 중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림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라는 벡터를 결국 2배로 늘렸으니 정삼각형 하나를 덧붙여서 DE 벡터의 2배가 DG 벡터라는 사실을 알아내시면 결론적으로는 AD와 DG를 더하고 싶은 거니까요. AD와 DG 벡터를 더하게 되면 AG 벡터의 합이죠. 따라서 AG 벡터가 되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G 벡터의 크기가 궁금한 겁니다. AG 벡터의 크기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었으니 결과적으로는 크기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의 정답은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에 관한 문항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이 쌍곡선의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쌍곡선이 있다. 그림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쌍곡선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요. FP랑 FF'이 같다고 했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쌍곡선의 풀 그 함수식을 알려줬잖아요. 함수가 아닌 그 도형의 방정식을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와 16을 이용해서 F를 구하시면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9 더하기 16의 루트를 씌운 결과적으로는 5가 이 초점의 X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5,0 마이너스 5,0 하니까 이 길이는 전체적으로 10이 되고 같은 길이라고 했으니 이 길이 역시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게 같을 때 PF 프라임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써먹지 않은 조건이요. 쌍곡선의 정의를 써먹지 않았죠. 쌍곡선의 정의는요. 이 쌍곡선 위의 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PF'에서 PF를 뺀 게 일정하다 그 얘기죠. 그 일정한 건 바로 주축의 길이겠죠. 따라서 X축 위에 초점이 존재하니 주축의 길이는 3, 2, 6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PF'에서 PF를 뺀 게 6인데 PF는 10이잖아요. 따라서 PF'의 길이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는요. 16 더하기 10 더하기 10을 하니 3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좋습니다.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요.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림이 있네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포물선과 타원을 지금 믹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물선의 정의도 같이 이용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문제가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23번부터 풀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트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처음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하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막 열심히 풀어봐야지 하고 달린단 말이죠. 그렇게 달릴 때 처음으로 여러분 발목을 잡았을 것 같은 문제는 사실은 25번입니다. 여기서 도형에 대한 직관이
있어서 보조선을 제대로 그어줄 수 있었다면 아마도 한 2, 3분 내로 이 문제를 패스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잘 풀고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면 좌표를 설정하고 막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보다가 조금 돌아서 결국은 답은 구했을 것 같지만 조금은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가 이제 이 문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이 문제는 PQ와 PF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졌나요? 문제에서. 그 말이, PF가 8이라고 주어졌네요. 그쵸?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끌어낸 성질이겠죠. PF가 P라는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인데요. PF가 8이란 말이죠. 그런데 PQ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 거리와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은 게 포물선이니까 이 길이 역시 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로 준 것은요, 바로 넓이였어요. FPQ의 넓이가 2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PQ라는 건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따라서 요 8을 밑변으로 선택한다면 QF'이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8의 7을 2분의 1 한 게 결국 넓이가 되니까 H가 6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높이가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높이가 6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조선이 눈에 보이면 사실은 가장 금방 풀게 되는데 보조선이 눈에 안 보이면 좀 헤맬 수 있어요. 그 보조선은요, 내가 여기서 써먹지 않은 조건은 뭘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진행한 건 포물선만 이용했어요. 그럼 뭘 이용 안 했을까요? 타원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타원은 그럼 정의가 뭘까요? 두 초점으로부터 이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F랑 F'은 타원의 초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FP와 F'P를 연결해서 더하면 일정한 길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되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걸 떠올리면 F'P라는 보조선을 긋게 돼요. 이 보조선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8하고 6이니까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뭐였더라? 타원의 장축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18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포물선 문제는 좌표를 설정하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25번이라는 걸 감안하고 도형 자체적으로 좀 빨리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정의에 입각해서 좀 끌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항 번호가 주는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문항 번호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여러분에게 계산력이나 혹은 뭔가 복합적인 지식이나 단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개념이나 근데 아무래도 25번 정도면 앞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순한 개념 혹은 단순한 정의 정도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일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문제를 보시면 아마도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겁니다. 26번으로 갈게요. 26번은요, 이제 여러분이 요 문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번부터는 약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6번도 바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수직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거는 그림이 없는 거 맞죠? 제가 그려볼게요. 해볼게. 타원이 있어요. 그런데 Y축 위에 점 A에서라는 말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데 A라는 점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인 거 맞죠? 그 중에 하나가 L1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L2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리고 나서 L1, L2가 서로 수직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가 수직이다. 일단은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이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개념 때부터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칭성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기가 45도씩 나눠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L1의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따라서 L1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식으로 가면 돼요. L1, L2는요. 기울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L1의 기울기는 1이고 L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아, 이쯤 되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타원의 접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구나. 기울기를 안다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에 더하기 b제곱, 이게 이제 공식이었거든요. a제곱 b제곱은 여기 있는 값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이 공식에 입각해서 먼저 L1만 완성을 해보시면 mx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m제곱 더하기 1 하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루트 9니까 3. 그게 바로 이 L1이에요. 왜냐하면 L1은 A가 Y축에 0보다 큰 부분에 있는 거니까 Y좌표가. 그래서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은 이제 이 아래에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직선을 완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PQ의 길이기 때문에 이 접점 있죠. 접점과 접점을 이은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L1이라는 접선인데요. 이 접선을 토대로 우리는 뭐까지 구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냐면 접점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접점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연립하면 되겠죠. 저기 있는 저 타원과 지금 구한 이 접선을 연립하세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서 연립해주면 8분의 x제곱에 x 더하기 3의 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8x제곱에 x제곱이니까 9x제곱 되고요. 6x에 8이니까 48x가 되고요. 9에 8이니까 72가 되면서 다시 가니까 64가 되나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죠. 88에 64, 3x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24의 2배 48이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8 되시나요? 그리고 나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L2라는 접선을 직접 완성하지 않더라도 이때 x좌표가 3분의 8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Q의 길이는 어차피 y좌표는 똑같으니까 길이를 구한다면 x좌표끼리 이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16이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6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처리하시고요. 자, 이 문제는 결국은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식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은 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벡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쌍곡선하고 이제 연동해서 같이 나온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문항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여러분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림상으로 여러분이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제는 좋아요. 좋은 문제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해석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쌍곡선을 살짝 그려보시면요. 2 더하기 2, 그러니까 초점이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루트 2가 이제 여기 이렇게 쌍곡선이니까 아무래도 점근선을 이렇게 붙어가는 뭐 약간 이런 모양이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이런 이제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점을 꼭지점 중에서. 그쵸? A는 그러니까 루트 2, 0이 되거든요. 그런데 OA니까 이 벡터 픽스 고정되어 있고요. OP, P는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OP, 이 둘을 더했대요. 그 크기가
일정한 상수 K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 K가 되는 이 값을 만족하는 그런 P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정돼서 하나의 벡터로 딱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OA 벡터를 OB 벡터, 그러니까 또 다른 꼭지점을 B로 설정하시고요. 음수, 좌표가 음수인, x좌표가 음수인 또 다른 꼭지점을 B로 설정하시면 OA 벡터는 OB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리만 살짝 바꿔주시면 OP 빼기 OB 벡터니까 벡터의 차에 의해서 BP 벡터가 나와요. 벡터 하나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이제 K다. 요렇게 바꿔치기 해주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B, 고정된 점이죠. P는 그냥 쌍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런데 BP 벡터의 크기가 P가 여기 있다면 요 크기겠고 P가 여기 있다면 요 크기겠고 어쨌든 그 크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K로. K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거꾸로 K를 알려준 게 아니라 이 크기가 K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P점이 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B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같은 점, 쌍곡선 위에 있는 점 3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P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그 원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그게 3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K는 그러니까 그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고래 해석을 해주시면 이걸 중심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보면 K는 그럼 이 길이가 되겠죠. 그때는 쌍곡선과 만나는 점 2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점 P는 2개인 거예요. 근데 우린 3개가 필요하잖아. 더 늘려볼게. 반지름을 이만큼 늘려보시면요. 만나는 점 몇 개 나와요? 4개나 나오죠. 우린 3개가 필요해요. 그걸 만나는 점, 그 쌍곡선 위의 점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BA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이자 K의 값이 되겠죠. A는 아까 루트 2로 설정했고요. 따라서 길이는 2 루트 2가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2 루트 2.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좋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벡터는요, 작년 구모 때 나왔던 원의 방정식에 대한 벡터 문제도 약간 그랬는데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요 정도 문항에 26, 25, 27 요 정도에 나오는데 그걸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28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8, 29, 30 본격적으로 4점짜리 문제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타원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형적인 비례 관계를 준 건데, 비율 관계를 준 건데요. 여러분 일단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이런 비례 관계가 주어지면 하나를 값을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길이를 K, 또 하나의 길이를 4K 이런 식으로 놓고 길이들을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식의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반면에 조금 이따 29번이 아마도 포물선인데요. 포물선은 조금 느낌이 다르게 좌표를 설정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림이 있을 것 같죠. 예, 요거 기억하세요. K, 4K.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여기 내심도 이용이 될 것 같네요.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이군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4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설정합니다. 4K랑 K로.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당연히 같아요. 왜냐면 초점부터 거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은데요. 근데 어떤 길이가 같다고 문제에서 줬냐면요. OF까지 거리랑 OQ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OQ는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요. 사실은 이 대목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에 있는 아이디어예요, 사실.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개념이 워낙 많이 등장하는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유난히 많이 접했던 부분일 겁니다. 특히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더욱 강조를 했을 거고요.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5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니까 이걸 반지름으로 선택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런 것들이 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이 그 중심인데 여기가 지금 일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호가 이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 지금 180도거든요. 그러니까 원주각은 몇 도가 돼야 돼요? 그거의 반이니까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90도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수특에서도 몇 번 해드렸어요. 아니면 우리 이게 어디랑도 연관이 되냐면요. 외심은 뭐냐면 정의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외심은 뭐라고? 각 변, 세 변을 수직이면서도 이등분이 되게 연결한 거예요. 수직이면서 이등분, 또 수직이면서 이등분, 또 수직이면서 이등분 해서 연결한 게 외심인데요. 이 외심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요. 그렇죠. 빗변의 중점에 가운데점에 찍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고요. 그 또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 역할을 하면서 수직이 되는 거죠.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메인 아이디어는 수특이랑 육모였다면 제가 요 연계됐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학평이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능 특강과 연계된 문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워낙에도 유명한 도형에 관한 기초 지식이긴 합니다만 이번 수특에 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다시 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90도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되게 많은 정보를 준 거예요. 왜냐면 90도를 줬다는 건 여러분 되게 큰 조건을 준 거죠.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이에 대한 얘기들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PF'Q에 또 하나의 조건이 요거에 내저번의 반지름 있죠. 그게 바로 2라고 줬거든요. 여기서 또 잠깐 요거는 이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내심에 관한 내용 중에 내심은 뭐냐면요.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 그 각이죠. 그러니까 내각을 2등분해서 얻는 게 내심이거든요. 아까 외심이랑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내심은요. 그러다 보니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요. 여기가 수직이고 그리고 내저번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내심을 알았을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냐면 넓이랑 연관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넓이를 구할 때 여기 길이 A,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C라고 하면 넓이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AR 맞죠? 2분의 1 곱하기 BR, 2분의 1 곱하기 CR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R로 묶어주면 A, B, C를 더한 거랑 곱하게 돼서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핵심은 뭐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게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 R을 이용해서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더한 다음에 2분의 R을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까지 연결해 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좋아요. 이 길이는 4K고 이 길이는 K지만요. 두 개를 더하면 5K거든요. 사실은 5K가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에요. 근데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요. 나오진 않았지만 2A라고 설정은 해볼게요.
보통 그걸 a라고 쓰니까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쓰니까 2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축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서 하나만 잡고 갈게요. 제가 여기서 90도기 때문에 요 큰 삼각형 보이시나요? 혹은 작은 삼각형 보이시나요? 좋아요. 이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확인되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쓰고 갈게요. 요거 잠깐 격까지예요. 그러면 16k제곱 더하기 k제곱이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 초점의 좌표는 c,0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2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4c제곱이에요. 요거 두 개는 이따가 필요는 해서 일단 적어는 놓을게요. 자, 그럼 다시.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아까처럼 넓이 이용해서 내저번에 반지름 이용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r 하시고요. 세 변의 길인데요. 4k, k를 더한 게 5k인데 요 두 개를 더해도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장축의 길이인 5k랑 같겠죠. 왜냐하면 요 길이 합이 결국 요 길이 합과 같으니까 그게 타원의 정의니까. 결국은 5k 더하기 5k 하면 요 변의 길이를 다 합쳐준 게 되네요. 10k네요. 따라서 5k의 r이 되겠네요. 요게 일단은 s예요. 그런데 r은 2거든요. 그러니까 10k가 되겠네요. 일단 이게 넓이인데요.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요걸 밑변으로 깔고 90도니까 여기 길이를 모른다 치면 2분의 1 곱하기 4k 곱하기 PQ의 길이 전체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K니까 결국 우리는 PQ의 길이가 5라는 걸 알게 돼요. 뭘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과 그리고 넓이를 이용해서 PQ의 길이, 요 길이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도형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이용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90도 이용 안 했으니까. 요 작은 삼각형에서는 여기서 이용을 해놨지만 큰 삼각형에서 90도 이용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따라서 요거는 K니까 요 길이는요. 지금 이게 5면 여기 5-K죠. 맞아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5K잖아요. 5K 장축의 길이. 5K에서 요거 빼보자. 빼면 이렇게 되나? 그쵸? 6K-5네요. 그래서 저는 큰 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4K,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6K-5.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시작할게. 6K-5의 제곱이 25 더하기 16K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정리해보자. 36K 제곱, 16K 제곱이니까 20K 제곱이고 30에 60이 되겠지? 그리고 25인데 얘랑 없어지네. 20K로 묶을까? 그러면 K-3 하니까 K는 0은 안 될 테니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까 잠깐만 하고 했던 요식에서 C값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K제곱, 17K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게 4C제곱이니까요. 결국 C제곱은 4분의 17 곱하기 9야. 이렇게 좁혀지죠. 우리는 C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양수 2분의 3의 루트 17.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 루트 17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웠을 수 있어요. 90도 알아냈어도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하면서 약간 문자가 많아지는 순간 사실 이 2a는 의미는 없어요. a는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써드려야 여러분이 장축의 길이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드린 것 뿐이에요. 이 a는 사실 의미가 없었죠. 여기다가 땡땡 장축의 길이 이렇게 썼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자가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어서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요. 그림이 없네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려보죠. 포물선이 있습니다.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예요. X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직선 X는 마이너스 P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접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이 접선이 아니라 이건 뚫고 지나갔네요.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접점을 정하시고 이렇게 P라고 해보세요. 라지 P. 그러면 요 X는 마이너스 P랑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걸 지금 Q라고 했어요. 지금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Q를 지나고 X는 마이너스 P에 오히려 이제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그렇게 그리고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을 R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P, R, Q가 90도래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또 줬네요. 여기가 90도래요. 그러면 P와 R에 뭐가 같나요? X좌표가 같죠.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어요. P하고 R의 X좌표가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28번 시작하면서 말했는데요. 이렇게 포물선 같은 경우는요. 좌표를 설정해서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타원이나 쌍곡선은 길이의 합,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요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자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물선은 좌표 자체를 설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좌표 자체를 좀 설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P점의 X좌표 있죠. 그거를 그냥 보통은 접점이니까 X1 이렇게도 많이 놓지만 저는 A, 이렇게 놓을게요.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Y좌표가 나오네요. 루트 4PA니까 2의 루트 PA가 되겠죠. 근데 요거 특징이 R가 요거랑 X좌표가 같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포물선의 특징상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랑 이 Y좌표랑 이 R의 Y좌표는 X축 대칭인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설정이 가능해요. A만 설정하고 놨더니. 그 다음에 Q는요.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P예요. 이건 당연히 여기랑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수직으로, 요거에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준선에 Y좌표는 요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서 제가 세 점을 다 설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사실은 이게 접선, 이게 접한다는 조건을 아직 안 써먹었기 때문에 접선을 완성해봐서 그 접선 위에 Q가 있다고 놓고 A랑 P의 관계식을 좀 끌어내 보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접선은요, 접점의 좌표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Y1, Y는 2분의 X 더하기 X1 넣는 거니까 2P의 X 더하기 X1 요렇게 하잖아요. 이게 접선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X1, Y1이 접점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를 A, 2 루트 PA로 놨기 때문에 여기 Y 자리에는 요거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는 A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X1 자리에는. 요렇게 해서 접선을 완성할 수 있겠죠. X1, Y1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는 Q점이 요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Q를 대입하실 거예요. Q는 요 점이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 루트 PA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에 루트를 박차고 PA 이렇게 되나요?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P 더하기 A가 돼서 결국은 P가 3A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리해놨던 P, Q, R라는 점을 깔끔하게 하나의 문자로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P가 3A니까 여기는 A, P가 3A니까 2 루트 3의 A로 나오겠죠. A는 지금 0보다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Q는요.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3A 놓으시고 P 자리에 3A 넣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A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루트 3A고요. 요 X좌표는 얘랑 같으니까 여기가 A가 되나요? 맞아요. PQR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단서 뭐 주어져 있어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4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P, 잘 따라오세요. P, Q, R, 그리고 F. F는요, 여기 지금 제가 초점 찍었거든요. 요게 F예요. P, 0. 요렇게 연결한 사각형의 둘레가 140이야. 이 얘기죠. 해볼까요? 일단 PQ의 길이 쓰시고요. 더하기 QR의 길이
그 다음에 RF의 길이, 그리고 FP의 길이. 요렇게 지금 더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FP는 요 길이랑 같죠. 맞아요. 또 FR은 요 길이랑 같죠. 그런데 그 길이는 역시 또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전부 QR랑 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QR랑 같은 애들인 거예요. 얘는 그냥 QR고. 그래서 QR의 3배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QR는요. QR는 결국 X좌표 길이의 차이니까 4A에다가 곱하기 3배 하시면 되고, 그 다음 PQ의 길이는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빼서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볼까요? 그럼 PQ 구하시면요. 루트 빼서 제곱 4A의 제곱, 또 빼서 제곱 4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16A의 제곱, 48A의 제곱, 64A의 제곱, 그러니까 8A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8A가 되겠죠. 루트를 박차고 나오니. 그러면 결국 이게 12A니까 20A가 되는데 그게 둘레 140이에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였어요? P였죠? 그럼 여기다 7 넣으니까 21 해서 정답은 21이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도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오히려 그래프를 보는 눈, 대칭성이 훨씬 더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에서도 그리고 수특에서도 강조해 드렸는데요. 대칭성이라는 건 이 2차 곡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적절히 좌표를 잘 완성해 주시는 거고, 특히 포물선 문제에서는 준선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점과 준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직접 설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그러나 타원이나 쌍곡선은 길이를 설정하는 게 더 많이 쓰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문제를 접근하기 수월할 겁니다. 30번 가시죠. 자, 30번입니다. 30번은요. 10분의 x제곱 a제곱분의 y제곱이라는 쌍곡선을 주었네요. 여기. 그런데 넓이를 주고요. 직각삼각형 주었어요. 그리고 L1, L2는 요거에 평행하다고 했고요. Q1, Q2의 길이 구하라고 했네요. 문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림을. 이런 상황이네요. 요 두 개 쌍곡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는. 그 쌍곡선이고, 쌍곡선 위에 점이고요. 요건 초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진 건 여기가 90도. 직각삼각형 좋네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근데 주어진 조건 중에 굉장히 강력한 조건은요. 삼각형 F'FP의 넓이가 15다.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조건을 뭘 찾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조건 어떻게 활용할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90도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2분의 1한 게 15라는 뜻이라서 자연스럽게 저라면 이런 데를 PQ로 설정하는 게 시작하긴 무난하겠다. 왜냐하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면 P에서 Q를 뺀 건 초점에서부터 거리의 차이니까 주축의 길이 루트 10의 2배, 2루트 10이구나. 요거까지 알아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 좌표보다는. 이렇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 가요. 그리고 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 한 거. 2분의 1 PQ를 한 게 15거든요. 그러니까 PQ의 곱이 3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PQ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Q를 P 빼기 2루트 10이라고 놓고 여기에 넣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P에다가 P 마이너스 2루트 10 계산한 게 30이고요. P 제곱 마이너스 2루트 10의 P 빼기 30을 한 게 0이 돼서 인수분해는 안 되겠지만 어렵겠지만 루트가 들어있으니 근해 공식을 써보려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여기가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거든요. 근데 P가 음수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어서 P가 이렇게 나오고 Q는 두 개의 차이가 2루트 10이었으니까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졸주에 뭘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었냐면 PF와 PF 프라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3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이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접선이거든요. 두 개의 접선. 접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접점을 갑자기 놓긴 좀 애매하고 특징은 요 직선에 평행이 되도록 그었다는 특징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맞죠? 그 얘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건 결국은 기울기를 준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여러분 관계식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따가 써먹을 수 있으니 이 초점이 C,0이었거든요. 그럼 A랑의 관계 끌어낼 수 있죠. 쌍곡선인 초점을 끌어안는 포물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멀리 가 있죠. 그래서 C제곱은 하시고요. 10 더하기 A제곱 이 관계 기억하셔야 되죠. 요걸 이용해서 뭔가 나중에 필요하면 써먹을 일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이 접선 두 개를 완성하고 그때 x절편을 구하고 그 길이를 구하고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를 알아야겠네요. 이게 닮은비가 쓰인다는 건데요. 사실은 닮은비라기보다는 어쩌면 삼각비를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1대 3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10의 비율을 가져가는데 원체 루트 10이 있었으니 결국은 실제 길이는 10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길이가 10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맞나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잠깐 C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5죠. 그러면 A제곱이 15라는 거 일단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거 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던 걸 계속 해볼게요. 제가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랑 평행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자, 얘들아. 기울기라는 건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기울기 쉽게 구해요. 탄젠트 세타는 이 각을 끼고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루트 10분의 3루트 13이 돼요.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고 그게 L1, L2의 기울기가 돼요. 아, 알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쌍곡선의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주면 되네. 근데 우리가 몰랐던 이 A제곱도 여기서 구해놨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X제곱에 15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쌍곡선을 완성한 다음에요. 우리는 뭘 원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3인 접선 두 개를 완성해서 그걸 L1, L2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X절편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Q1, Q2가 될 거고요. 그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 끝났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완성하는 거 복습 겸 다시 보시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a제곱 요거 b제곱이라고 한다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게 쌍곡선의 접방이죠. 따라서 3x의 뿔마 루트 90이죠. 그리고 15 75네요. 75는 5루트 3이죠. 따라서 L1, L2는요. 하나는 3x 플러스 5루트 3, 하나는 3x 마이너스 5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x절편 y에다 0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x절편은 3분의 5루트 3이랑 3분의 마이너스 5루트 3이 나와서 요 x절편 사이의 거리가 q1, q2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게 되나요? 문제에서는 p분의 q루트 3에 pq가 서로 소일 때 둘을 더해 그랬으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28, 29, 30의 난이도가 물론 약간 뭐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약간 개인의 취향의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를 더 잘 푼다. 이런 유형을 좀 자신 있어 한다 하면은 오히려 30번이 쉬웠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뭐 29번 유형을 좀 그런 약간 개인의 취향 느낌이라 고난도, 최고난도와 중고난도의 그 경계가 약간 조금 완전히 이렇게 딱 물과 기름처럼 갈리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꼭 학평이라서가 아니라요. 물론 평가원 시험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 문제 트렌드가 그래요. 지금 작년 수능도 조금은 그랬고요. 물론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최고난도로 나온 30번도 공부하면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오늘 시험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제가 해드렸던 설명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면서 이제 육모를 준비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